팀 너스레는 2020년에 창단이 되어서 똥개들의 진지한 흙장난이라는 모토로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팀입니다. 황금 그리고 돼지에서 태호 역을 맡은 연극 배우 전석호라고 합니다. 저 반갑습니다. 전 너스레에서 제2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번 황금 그리고 돼지에서 재훈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정혜님이라고 합니다. 민지 역할을 맡은 배우 이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황금 그리고 돼지에서 학철 역할을 맡은 극단 처용 소속 연극 배우 박소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황금 그리고 돼지에서 진용 역할을 맡은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업은 그룹 아나키스트라는 춤추는 단체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뮤지컬 안무 감독 겸 배우 겸 앙상블 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됐을 때는 대본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 일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에 뽑힌다라는 것이 저한테 잘 없는 일인데 생겨서 좀 기뻤습니다. 사실 이 기획서를 쓰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 뽑으면 손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팀 중에 쟁쟁한 네 팀 중에 이제 한 팀이 되었고요. 감사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키워드는 폐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폐쇄성이라는 것이 다만 이 극의 내용처럼 어떤 예술계 아니면 음악계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부분 그런 데서도 항상 존재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침 들었는데, 또 우리 너스레 팀 같이 하는 또 이준호 씨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같이 또 던져주니까 조금 더 도화선이 되어서 이 작품을 처음 마음에 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황금돼지라는 공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단지 예술계,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연극계, 이 극에 나오는 음악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금돼지라는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우리네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게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 저는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더 의미가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네. 재훈이라는 주인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빼면 저는 진용 역할이랑 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진용이라는 역할은 제가 제일 먼저 잡은, 생각해낸 캐릭터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희는 가장 이 극에서 제가 쓸 때, 대본을 쓸 때 어려웠던,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해서 미운정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지랑 태호 역할이 마음이 갔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서도 가장 어떤 조직이나 서열상으로 가장 말단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약간 그들이 약간 왜 그렇게 됐을까, 혹은 그 집단이나 아니면 약간 좋은 어른이 있었더라면, 좀 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약간 타고난 기질이나 본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더 이제 그렇게 약간 악에 바치지 않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좀 반영했을 때
또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정이 많이 가는 만큼 네, 민지랑 태호 역할한테도 좀 애착이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답답했고요. 재훈도 주인공이고 뭐 불쌍한 녀석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현실에서 재훈과 같은 사람의 친구였으면은 그냥 공감이 제일 많이 갔다라고 하면 재훈이고요. 사실 제가 항상 듣는 소리가 호구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 캐릭터를 제외하고 그래도 공감 가는 캐릭터를 뽑자면 태호도 뭐 어차피 이 극에서는 민지랑 같은 위치에서 눈치를 이제 필요 없이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아무튼 공감이 가는 캐릭터를 하나 뽑자면 태호입니다. 제가 공감하는 캐릭터는요. 같이 했던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외로 민지 캐릭터에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전형성이란 걸 띠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를 좀 이렇게 일으키고 스파크를 좀 튀게 하는 그리고 솔직한 요즘 MZ 세대들의 약간 표본처럼 저희가 그려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감에 따라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먹어감에 따라 점점 이제 관객들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관객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마주하는 관객들도 MZ 세대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작품을 같이 하는 세대들도 MZ 세대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풍자 혹은 표현을 했지만 그 중에도 어떤 그 진실성이나 전형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세대들과 함께 호흡과 하려면은 또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민지 캐릭터가 제일 공감 가고 와닿더라고요. 네. 공감 간다기보다는 궁금한 캐릭터는 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태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이런 뭐 여기부터 저기부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나이랑 위치니 앞으로의 길이 조금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상상이 가는데 지라는 캐릭터는 정말 모르는 그렇다고 자기 언짢은 얘기는 또 바로바로 하고 민지라는 애는 커서 학철이 될까 진용이 될까 재훈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야외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변수가 많은데 거기다가 더불어 또 저희가 로케이션을 잡은 황금돼지 앞에 거리는 또 더 변수가 큰 그런 길이라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황금돼지라는 가게가 아니라 황금돼지 앞 거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밖에서 꼭 하고 싶으면서 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위험을 무릅쓰고 굽히지 않았는데 무릅쓸 만큼의 위협 리스크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습 과정에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할 때는 연습실이니 뭐 잘 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연습하듯이 잘 했는데 저희가 현장 연습도 거의 많이 못 해봤고 해봤을 적에는 이제 통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보통 극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만 이제 조명이 있고 객석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벽이 있죠. 그래서 집중이 이 무대 안에서 잘 되는데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집중이 흐트러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객석이 깔린 곳 뒤에 어떤 좀 천이든 파티션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오늘 했지만 생각만 했고요. 안 될 걸 알았기에.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 막상 와서 앉으시니까 좀 파티션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외부랑 저희
연기 공간이랑 좀 중화하는 역할이 되었고 실제 좀 나왔던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얼함을 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그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볼륨을 더 높이고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야외 공연에서는 술 취하신 분이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황금돼지라는 공간 자체가 술을 또 마시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너무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 공연을 보지 않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신고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있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가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했던 게 저는 사실 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어쨌든 이 기획 공연이다 보니 가게 안에서 만약에 했으면 정말 그냥 무대를 가게 안으로 들여왔다라는 느낌만 들어서 관객들이 봤을 때 더 많은 공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연극이라는 느낌보다 영화 연극이라는 느낌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야외로 선택된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요. 저는 근데 밖에 이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이제 극 중에서 가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하는 이게 장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완전히 닫고 있으면 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조금 열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를 대고 있으면은 그래야 들리는데 이게 또 한쪽 귀만 대고 있으니까 이 한쪽 귀는 안에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리고 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첫 장면에서 와장창 제가 이제 등장해야 했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하다가 아무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토바이 장면은 준형 씨가 처음 이제 작업 단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배기음 소리가 들리며 배기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등장하길 바라셨는데 여건상 배기 소리를 많이 못 내서 아쉬웠고요. 신박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 제 자신도 좀 신박했고 그걸 또 생각하신 분도 신박했고 생각보다 거기서 좀 관객분들이 좀 웃으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밌었고요. 네. 일주일이 남으면 계속 이제 반복 숙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디테일을 잡으시길래 이게 야외에서 하는데 정말 짜임새가 많이 있고 디테일이 많은 대사적으로 숨겨놓은 장치가 많은 대본이었어서 야외에서 하는데 그게 다 되나 하면서 좀 불만도 있었고 초조했거든요. 시래가 되나 다 대사 외울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또 본인이 안 불안해하니 또 괜찮은 건가? 믿고 따라가면 되나?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 대본과 그 짜임새가 별로 버려진 것 없이 장소에서 실경에서 이루어져서 많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기획을 잘했고 대본을 정말 잘 썼구나, 연출도 잘했구나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배우들이 너무 잘 해줬다고 알아서 다 이제 베테랑들을 섭외해와서 대사도 잘 외워왔고 못 외우면 자기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배우들이 정말 알아서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수업도 나가고 공연 연습을 하루에 2개씩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공연 연습 첫날 하고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해서 진짜 되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저 궁금한 게 그 준호 씨와의 키스 씬 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혹시 고민이 됐던 근데 단 한 번도 연습 때 실제로 해본 적이 없다가 공연 날 진짜 처음으로 했어요. 공연 때. 그리고 일부러 어차피 분장이 흰칠이 되어 있으니 좀 더 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게 해서 이제 얼굴에 흰색이 묻어 있길래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정확하게 공연 날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리딩부터 시작해서 뭐 동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은 제일 힘들었던 건 대사 숙지가 뭐 2회, 3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공연이라 제가 이제 역할 자체가 이제 무언가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캐릭터였어서 대명동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무수한 감정들이 다 대명동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고 첫 일터고 아직까지도 일터인 곳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봤을 때 시골이나 아니면 본가 같은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애정이나 소중함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이제 떠나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아쉬움이 느껴질 때는 또 애정이나 애착이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고요. 제가 다닐 때 연극과가 대명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명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다니고 있는 도중에 성소로 캠퍼스가 옮겨가면서 이제 성소로 가고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제가 극단 활동을 했지만 제가 속해 있던 극단이 대명동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게 아니었어서 되게 10년을 넘게 대명동에서 제대로 활동은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을 나오면서 프리랜서가 되면서 이제 대명동을 이제 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알아가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꺼내보지 못한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그것들이 모두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데 아직 저는 그거를 이렇게 꺼내보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 전공자도 아니고 원래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연기라는 활동 자체를 30대 중반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왜 요즘에 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40대 초중반 되면 이제 은퇴를 해서 제2의 직업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제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2의 직업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점 자체가 평생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이 곳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남들보다 은퇴를 좀 빨리 했다. 제2의 직업을 찾았다. 약간 휴양지에 온 느낌이다. 은퇴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아무래도 재밌고 아직까지는 뭐 낯설지만 신기하고 그렇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대명동은 뭐 그냥 집인 것 같아요. 사실 사는 곳도 대명동이고 이제 대명동 사무실이 대명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 지가 5년이 넘어서 너무 시끄럽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동네인 것 같고 뭐 일적으로는 얘기를 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개인적인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대명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제가 그리 불우한 집안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유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적당했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뭐 고난도 없었고 큰 엄청난 행복도 없었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열심히 살아봤고 몸과 마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면 아는 사람을 무조건 몇 명은 마주치게 되고, 대명동에 많은 이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진용도 있고 재훈도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다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의 모자람이나 이런 것들이 싫고 밉지만 그래도 같이 연극을 한다는 게, 예술을 한다는 게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멋있지 못한 직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바보같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저런 재훈이나 뭐 진용이나 학철이든 그래도 함께 하고 있는 연극 동료들 같아서 저는 다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명동과 거기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데, 뭐 아쉬운 점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너무 몰라주는 곳이라 관객한테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결국 사람들인데 많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좀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 좀 그런 많은 감정이 드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팀 너스레는 오는 새해가 밝으면 1월 4일, 5일, 6일, 3일간 골목연극제의 마음이라는 연극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할 계획이 있고요. 전에 처음에 너스레 팀 말씀드렸을 때 장르나 양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이 장소의 재발견처럼 저희는 서문시장 3지구의 광목천 파시는 김종목 사장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형태로 또 언제든 준비할 마음이 있으니 앞으로도 팀 너스레의 활동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자유로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뭔가 예술을 위한 예술, 연극을 위한 연극을 하다 보면 어떤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쉬운 어떤 뭐 체면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차를 체면이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수평적이고 좀 자유로운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라는 이제 그 배우 이준호를 어떤 이제 세상에 알리고 이제 파는 거에서 너무 미뤘다.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제 좀 더 넓은 무대, 할리우드까지는 아니지만 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 그냥 연극 무대가 아닌 또 새로운 공간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좋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든 부분은 사실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느끼는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대구시립극단 인턴으로 이제 올해까지 활동을 해서요. 그게 이제 정기 공연이 12월 중반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명동에서 길 소극장에서 이제 모두의 남자라는 연극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다들 제가 막 이렇게 막 발랄하고
통통 튀고 막 그런 역할을 많이 맡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고 사실 좀 이렇게 진지하고 좀 무거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저는 뭐든지 주시면 감사히 잘 받지만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우선 저는 극단 처용 소속이고요. 단원이고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12월 달에 제 극단 처용 정기 공연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뭐 대명 공연거리 1호 소극장, 우전 소극장으로 많이들 연말에 이제 연극 한 편 보시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저 잘했죠? 직업으로 봤을 때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거 전문직 이런 거 잘할 자신이 있는데 생각보다 캐스팅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순수한 악인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만 했던 안면만 있었던 이 팀 너스레라는 분들과 같이 해서 사실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어떤 좀 불안 요소라든지 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막 저 스스로도 많이 괴롭히지만 막 마음이 급해서 뭔가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같이 했던 동료분들이나 연출님이나 모든 분들이 조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보듬어 주시고 어쨌거나 의견 수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팀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작년이랑 올해 조금 큰 작업들을 많이 했어서 엄청 피곤한 상태이고 또 거기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저의 이제 배움의 부족함에 많이 느껴서 아마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대학원 원서를 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대학원에 합격하게 된다면 아마 서울에 가서 대학원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제 큰 이상이었어. 한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이제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개인적인 활동 계획이라기보다는 제 자체가 그룹 아나키스트이고 그룹 아나키스트가 제 자체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술진흥원에서 큰 사업금을 받았습니다. 무용분과에서 제일 많이 주는 제일 높은 사업을 받았었는데 내년인 계획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더 큰 사업 명작산실이라는 그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금 작성 중이고 PPT랑 이제 서류 작업 중인데 그래서 정말 큰 융복합 너스레 팀과 또 저희 팀의 모토도 비슷하기 때문에 장르 구분 없는 융복합적인 되게 좋은 작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뭐 저 연출님이랑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큰 제 개인적인 생활에서 엄청 큰 환기였고 또 재미였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어색한 이런 모든 면모들을 잘 받아주시고 잘 좋게 만들어주신 함께하신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실장님 그 너스레 대표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 달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팀 너스레의 이제 차기작 마음에 저도 이제 출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공연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 이미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좀 한정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씩씩한 것도 잘 하고요. 뭐 진지한 것도 잘 하고 또한 이제 뭐 거지 깡패 이런 천박한 것도 잘 하고 뭐 까지는 것도 잘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수가 적고 하다 보니 제가 할 줄 압니다. 잘하니까 불러주시고 올해 한 공연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뭐 팀적으로도 그랬고
작품적으로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참 재밌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쉽지만은 않고 재밌었고, 그리고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취지에도 너무 잘 맞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대로 옮겨 놓는 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연극의 재미가 어떤 관음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극장에서 한번 공연을 하려면 대관을 해야 되고 또 세트를 만들어야 되고 조명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 현실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하니까 뭐 세트를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갖춰진 상황에서 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하던 대로 극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근데 참 좋은 사업이었고 기획을 잘 해서 좋은 알맞은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많아져서 좀 더 연극이란 장르가 대중화되고 다원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